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근무 형태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직장인 그리고 구직자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건강, 생활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등 워라밸에 대한 선호도가 보다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일생활 균형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부산이 꼽힌 만큼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준 부산시 일생활균형 지원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이제 계속 발발하고 아직 종식되기까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면서 워라밸에 대한 관심도 선호도도 이전보다는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부산 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역할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일생활지원센터는 일과 생활이 조화로워 더 행복한 부산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워라밸 대표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 기업들의 일생활 균형을 좀 더 지원해주고 그리고 출산, 육아 그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갖다가 예방하자 그리고 또한 남성의 육아 참여를 학대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을 소개해야 하는 등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어떤 생산성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서 이런 걸 부산 지역의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과 협력 관계들 간의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일생활 균형 기반 강화 사업 그리고 일생활 균형 직장 환경 조성 사업 그리고 일생활 균형 사회 환경 조성 사업 이렇게 크게 세 사업으로 꼭지를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워라밸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때 부산의 유력 인사가 워라밸은 노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부산 사람들 노는 거 잘한다 이렇게 해서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을 줄여 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 워라밸은 일하는 방식 그리고 일하는 조직 문화의 개선을 통해서 근로자가 마음껏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업무의 어떤 집중도를 높여가지고 기업의 생산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좀 확보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들한테도 어떤 싱화를 주어서 개인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가고자 하는 게 일생활 균형입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사실 회사에 오랜 시간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 시간 동안 쭉 계속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효율성도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워라밸이 더욱 중시가 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부산시의 경우 이 전국 평균 근무 시간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워라밸을 조금 확산을 해야겠다라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지난해 정부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부산에 그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생활균형 부산시의 형태 지금 현 실태는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전년도 2018년도 우리가 일생활균형 지수가 전국 최고였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1등이라서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 2015년도 사람들한테 생각할 때 일과 생활 중에 어떤 걸 더 중요시 여기냐라고 물으면 2015년도에 사회의식 조사에 보면은 일을 더 중요시 여긴다가 63%입니다. 그런 비율을 나타낸 지자체는 부산 60% 이상 일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지자체는 딱 부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정도 일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게 2019년 사회조사에서는 좀 많이 바뀝니다. 일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게 한 46% 정도밖으로 쑥 줄어듭니다. 그만큼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거죠.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서도 여전히 평균이 일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게 한 42% 정도 됩니다. 그런데 46% 조금 높긴 하죠. 예,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또 일생활 균형 지수가 전국 1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지자체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해에 2018년도에 그리고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인력력 부분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 그다음에 위험 근무제 활용도 이런 걸 보고 있는데 그런 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도 영역 부분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육아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육아 휴가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그다음에 남성 육아 휴가는 얼마나 사용하냐 이런 걸 볼 때도 그 부분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일생활균형지원 조례와 센터는 만들어지던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은 다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식이나 실제 활용률을 좀 더 높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산이 아직까지 여전히 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노동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네. 178.5입니다. 월 평균 178.5인데 이거는 전국 평균보다 한 1.8시간 정도 많고 네. 우리가 흔히 경쟁하고 있는 서울보다는 한 10시간 정도 많습니다. 월 평균. 그 정도로 많으니까 이게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맞벌이 비율도 좀 떨어집니다. 네. 맞벌이 비율, 그러니까 여성이 일을 안 하는 경우 여성 고용률도 떨어집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직장에서 일생활 균형이 안 되니까 애를 육아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비율도 떨어지고 여성 취업률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그만큼 뒷받침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 대한 지자체가 관심도 높고 뭐 조례라든지 이런 센터라든지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여다보면 기업들이 사실 그걸 다 활용을 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좀 타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좀 일과 생활의 균형이 좀 무너지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부산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저출산입니다. 두 번째는 인재 유출, 젊은 인재가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왜 그러냐면은 일생활 균형이 돼야 애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고 자기가 애를 낳아도 얼마든지 기를 수 있다는 그게 될 수 있는데 일하는 여성들이 애를 낳으면은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기를 낳으려고 잘 하지를 않는 겁니다. 낳더라도 한 명 이렇게 작게 낳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요즘 젊은 계층,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닌 젊은 계층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직장 선택의 제1기준이 뭐냐면은 워라밸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 워라밸이 되는 기업이 앞서 말씀한 대로 서울 같은 경우보다 우리 10시간 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 지역은 거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워라밸을 좀 제도를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10인 이하 기업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그렇다 보니까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과 수도권에 근무 시간도 작고 워라밸도 가능한 그쪽으로 옮기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젊은 인재가 유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 워라밸을 모두 충족시켜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또 기업에도 많은 인재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적으로도 이런 환경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생활균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산을 좀 대표적인 워라밸 도시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많은 발전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주요 사업 같은 거, 2020년에 주요 사업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생활 균형에 대한 기반 조성 사업하고 일생활 균형 직장 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생활 균형 기반 강화 사업은 좀 지역 사회와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 정책 자문회의도 하고 그리고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간의 MOU 체계를 좀 많이 합니다. 최근 현재 23개 기관과 MOU를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리고 전년도에 일생활 관련해서 컨설턴트와 그리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분들을 갖다가 역량 강화에 좀 초점을 둬서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일생활 직장환경 조성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조금 지원들이 있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음으로 해서 그 직장에 들어오려는 젊은 인재들한테 이 직장은 가족친화 인정 워라밸이 가능한 기업이구나 하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직장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워라밸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을 기업들에게 홍보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환경 조성은 이제 일단 문화확산이고 네. 사람들의 인식을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워라밸이 된다 하더라도 만일에 6시에 마쳤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워라밸 지역 자원이 어디로 가면 뭐가 있다, 챙길 수 있고 가족과 가면 어디가 좋다, 혼자 있을 때는 어디가 좋다 이런 걸 갖다가 하는 워라밸 맵을 갖다가 자원 개발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11월 둘째 주 곧 다가옵니다. 워라밸 주간이라 해서 워라밸 우수 기업 경진대회 그리고 워라밸 실천 릴레이 캠페인 뭐 각 기업의 대표님들이 나와서 좀 하자라고 실천 릴레이 캠페인 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문화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는 특히 문제가 됐던 게 네.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기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응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워라밸 상생 협력 네트워크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상호 홍보를 해주고 물건을 그리고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워라밸 상생 이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족 친화 인정 기업이 되면 임직원들한테도 혜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임직원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이런 걸 책자를 만들어서 네. 사용하면은 뭐 그 국립 부산과학관이라든지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롯데호텔이나 부산은행을 이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도 있습니다. 이센병원 이런 데 이용하면 30%에서 50%까지 할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사업을 했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워라밸 우수기업 경진대회 이런 것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그렇다면 기업들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 네네. 작년 같은 경우는 35개 업체에서 80개 부문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중복 참여가 가능하니까 네네. 전년도에는 80개 부문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분을 좀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네. 고민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지. 지금 현재 그럼 워라밸 우수기업이 됐다. 네. 이러면 정말 뭐 혜택이 좀 간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부산광역시장상입니다. 그래서 선거지구로 선출이 되다 보니까 예. 어떤 금품이나 혜택을 주기가 선거법 위반에 걸린다고 해요. 예, 예. 오로지 명예밖에 없고 저희들이 그냥 우리 단체에서 그냥 센터에서 좀 홍보를 많이 해주는 네.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홍보만으로도 좀 잘 돼도 많은 분들이 그 기업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제품이 있는지 이런 예. 기업이 있구나 이런 걸 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이 문화 확산을 위해서 23개 기관이랑 협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화 확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워라밸 문화확산의 MOU입니다. 업무 네. 체결을 해서 같이 공동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국립부산과학관하고 우리가 워라밸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 응원 프로그램으로 가족들이 가족과학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선을 하고 국립부산과학관은 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영화체험박물관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 영화체험을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집해서 뽑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좀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워라밸이 시민들이나 근로자들에게 어떤 응원도 되고 가족 친화 인정 기업이 되면 이만한 혜택이 있구나라는 걸 좀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뭐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출퇴근 시간을 좀 임의로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근무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부산의 기업들은 그렇다면 이 유연근무제를 좀 어느 정도나 시행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부산에 있는 기업이 28만 8천여 개쯤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조사가 저도 있나 찾아보니까 네. 전체를 조사한 경우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 조사한 경우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가족 친화 인정 기업만 대상으로 해서 네.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조사를 하니까 지금 75.9%가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는 거로 물론 가족 친화 인정 기업이니까 많이 하고 있겠죠. 네. 그렇지만 또 이번 코로나 때문에 도입했다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할 거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보니까 크게 기업에 큰
뭐 생산성이나 이런 게 큰 변화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널리 나가겠다라는 응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볼 때 유형 근무제를 도입하면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간접 노무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네네. 간접 노무비를 지원해 주는 비율이 6월 18일까지 올해 들어서 4,780억개가 됐습니다. 전년도에 한 1,500개 정도 되던 게 이만큼 많이 늘었다는 많이 거죠. 늘었군요. 예, 그래서 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현재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은 어떤 조건들이 좀 성립이 돼야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서의 성립이 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준수해주고 그 근로기준법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면은 네.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조금 작은 기업들은 한 사람이 재택근무를 간다든지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갔을 때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실제 실행률이 그만큼 안 되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왜 부산에 이게 많이 확산이 안 되느냐 하면은 말 그대로 100명 이상 기업이 한 1227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숫자가 작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도입하기가 힘든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일에 도입하려고 그런다면은 이런 작은 기업들이 업종별, 그다음에 규모별 어떤 게 적정한 워라밸 제도를 도입하면은 기업의 생산성이나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은지를 실제적인 모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도입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의 환경에 맞게 맞췄어요. 워라밸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이런 모델들을 좀 제시를 해주면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긴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 기업의 이 모델이 맞겠다. 이걸 따라가면 좀 더 워라밸이 확산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좀 발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좀 많은 근로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서 그렇다면 이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좀 지원이나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근로자 응원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의 상식이염이나 인센티브 개발을 합니다. 그런 개발은 계속해서 쭉 해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근로자 응원 프로그램으로 어떤 사업을 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부산과학관의 가족 캠프를 연다든지 그다음에 문화공연을 갖다가 연다든지 그다음에 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사업이 거의 잘 못했습니다. 그렇죠. 비대면 사업으로 가족의 집콕 응원이라 해가지고 요리 키트를 보내줘서 같이 만들어보게 한다든지 그리고 맞벌이 가족끼리 가족들이 모여서 한 자리 모이기 힘드니까 그래 모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근로자들 중에 어제 코로나에서 힘든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서 추천을 받으면 저희들이 가서 케이크나 꽃다발을 전해 응원해주고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향후 목표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 앞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첫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생활균형을 하기 위해서 협력체계를 좀 강화하자.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개발원은 이런 일생활균형의 정책을 좀 만들어서 좀 전문성을 좀 확보하고 부산광역시나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지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기업들한테 전달해서 그리고 빨리 좀 전달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걸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노동자 단체와 그다음에 사업주 단체와 같이 협력으로 일생활 직장 문화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MOU를 한국노총하고도 맺었고 그다음 경총하고도 맺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직장 생활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생활 균형 관련해서 단체들이 좀 유사한 단체들이 같은 게 셰일센터라든지 여성 셰일센터라든지 일가정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많이 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산행에 맞는 워라밸 그 모델들을 제시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